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하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리듯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하는 질문에 답해보시면서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살은 안 빠지지?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쪄버리고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굶어보고 극단적인 식단을 해보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따라해봐도 결과는 늘 같지 않았나요? 아니면 조금 빠졌는가 싶으면 더 심하게 요요가 와서 제자리 걸음이거나 이전보다 더 나빠진 몸을 마주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마구 먹어왔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최고급 스포츠카에 엉뚱한 연료를 넣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덜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문제의 핵심은 망가진 대사 기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망가진 고장난 대사 기능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쳐있던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고치려면 이제부터는 음식을 치료제이자 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음식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장난 대사를 고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해보세요. 망가진 대사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은 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어트는 힘들어요.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제한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도시락을 싸야 할 수도 있고요. 잠도 잘 자야 되고 물도 잘 마셔야 되고 뭐 이래저래 귀찮은 게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돼요.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살쪄서 입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요.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꼭 빼고 싶어요 라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쪼그려 앉아서 양말 신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해요. 활동량이 없어서요. 먹는 게 너무 많아서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신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복합적인 원인 때문일 건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걷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야식,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당 섭취, 감정적인 식사 등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행동을 하면 되겠죠. 이 살이 찐 이유에 반대로만 하면 다이어트는 성공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면 음식량을 조절하면 되고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반대로 하는 걸 알고도 못해요.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은 오랜 시간 형성된 습관과 생존 본능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맛있는 음식의 유혹,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껏 시도했던 다이어트가 왜 실패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러분의 망가진 대사 기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대사가 올바른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뭐 음식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몸매도 좋고 체중도 잘 유지하고 하는 분들 계시죠? 건강하고 활발한 대사 기능을 가진 사람은 뭘 먹어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태우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 먹는 음식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체중이 정상 체중 범위 밖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대사가 올바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미 지쳐 있거나 손상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아무거나 먹어도 뭐 칼로리만 맞추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엔진이 망가진 차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는다고 이 차가 제대로 나겠어요? 속도가 잘 안 나겠죠? 몸은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이 대사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음식이에요. 저는 철저한 식단 관리가 다이어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망가진 몸의 시스템을 대사 재설정을 통해 완전히 리셋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사 재설정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음식으로 대사 재설정이 가능한 건가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절해요. 특히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축적과 식욕 폭발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식당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식욕을 억제하는 GLP-1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숨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설탕 같은 음식은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지방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좋은 음식은 이 염증을 줄여주고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방 연소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단순한 칼로리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요.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고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건강에 중요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수많은 신진대사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충분한 영양소 공급은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음식으로 대사 재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셨겠죠?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 저장된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건데 올바른 식단이 이 과정을 촉진해서 몸이 굶지 않아도 지방을 태우는 지방 연소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철저한 식단 관리라고 말을 하면 무작정 굶거나 샐러드만 먹어야 하고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명하게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고통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투자라고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 기능을 회복을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평생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망가진 대사 기능을 재설정하고 몸을 치료하는 음식,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시키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다이어트 식단의 왕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식욕 조절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강력한 포만감을 제공을 해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드셔야 하냐면 살코기 위주로 드셔주시면 되는데 닭가슴살도 좋지만 닭가슴살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소고기,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돼지고기도 안심이나 등심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고기를 드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지방은 제거해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선,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많고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흰살 생선, 대구나 동태, 명태도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해산물, 새우나 오징어, 조개류,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은 높은 식품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란, 완전 식품이죠.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제가 추천하는 건 그릭 요거트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되고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제품을 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콩류, 두부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성 단백질도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개인의 활동량과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끼니마다 이 손바닥만한 크기, 손가락은 빼고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인 여성이라면 하루 72에서 96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을 드셔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지방을 빼야 하는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강관리와 다이어트 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지,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주면서 식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요요 현상이 오기 쉬워져요. 대표적으로는 아보카도, 숲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샐러드에 함께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치아씨드, 아마씨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나 씨앗류 같은 거는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줌 정도.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맛있고요. 견과류는 꼭 조심해야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으면 우리가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것처럼 계속 먹게 돼요. 칼로리가 조금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미리 덜어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보통 식용유 많이 쓰시잖아요. 앞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을 하세요. 매 끼니마다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려고 해주시고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먹거나 아보카도는 반개, 견과류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소.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채소입니다. 낮은 칼로리에 비해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많고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잎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케일, 로메인, 양상추, 쌈채소 같은 경우는 그냥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드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런 건 항암 효과도 있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 가지, 애호박 등 드실 게 많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채소가 메인이 돼야 합니다. 매 끼니 접시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다이어트의 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지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빵, 라면, 칼국수, 과자, 설탕 이런 거 말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주세요. 현미나 귀리, 오트밀 이런 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고구마나 단호박은 천연 단맛이 나고 좋은 탄수화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이 좋다고 막 주스 사주시고 그러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우리가 아는 주스들은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주스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집에서 간 거, 그 과일 그대로 간 주스는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은 모든 대사 과정의 필수 요소예요. 다이어트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가짜 배고픔을 잡아낼 수 있어요. 물은 성인 남자는 하루에 2리터, 여성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식사 전후 그리고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수시로 조금씩 마셔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음식이었는데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단,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음식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의 성공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에요. 설탕이나 설탕이 첨가된 모든 식품,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사탕, 초콜릿, 과자, 빵, 케이크 이런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나오고 바로 뱃살로 갑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빵, 라면, 파스타, 우동 같은 거 이런 음식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설탕처럼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소세지, 햄, 인스턴트 식품, 치킨, 피자 같은 건 트랜스 지방이나 나트륨, 설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고 대사 기능이 저하돼요. 그리고 튀긴 음식, 기름에 튀긴 모든 음식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고 칼로리도 높고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액상거당, 음료수나 시럽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술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지방 연소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식욕을 자극해요. 술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처음 1주에서 2주는 이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기간이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되돌리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몸이 변화를 감지하고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 생각보다 적응력이 엄청납니다. 며칠만 지나도 설탕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한 회원분 중에서도 믹스 커피를 못 끊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안 먹을 수 있겠는데 믹스 커피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고 2, 3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믹스커피 생각조차 안 나고 내가 왜 저걸 매일같이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신기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건강한 식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다이어트의 핵심, 대사 재설정이 중요하다, 재설정을 이루기 위한 치료제 같은 식단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식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법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수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의 극단적인 절식, 유행 다이어트, 그리고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런 경험 이제는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걸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알게 되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몸을 살이 안 찌게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 힘드시면 작은 것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할만한 거, 만만한 거, 가장 쉬워 보이는 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대신 물을 마셔도 되고요. 밥 먹을 때 채소를 접시의 절반 채우고 먼저 드셔도 되고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많이 드셨다면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를 드셔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이 되고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아마 더욱더 욕심이 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연료를 넣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똥차가 되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급 연료, 건강한 음식을 넣어주고요. 정기적인 점검, 운동을 하시면서 최고의 성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활력 넘치는 하루, 질병 없는 건강한 삶,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중하는 자존감까지 되찾는 방법일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포기하고 싶고 맛있는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떠올려 봐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다이어트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 다이어트 관리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관리반 5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꼭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드셔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면서 다음 영상 제작에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